실마리 마스다. 이번엔 또 그 세법 개정, 세제 개편 관련된 시장의 잡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DB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있으면은 뭐 불만의 목소리를 바로 다이렉트로 들으시겠죠?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뭐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죠. 예. 제가 이 얘기 좀 여담이지만 학창 시절 굉장히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때니까 뭐 한 56년 아니구나. 40년 전에 네. 뭐 어떤 봉사 활동 때문에 정신병동에 이제 가서 봉사를 하는데 이게 경증 정신질환 환자분들은 자유롭게 병동 안에서 막 돌아다니세요. 네. 중증은 이제 격리를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가서 사실 좀 위축되잖아. 네. 정신질환 환자분들이니까. 근데 멀쩡하세요. 사실은. 네. 그래갖고 한 대여섯 분이랑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은 쭉 대화 나누면 내가 정신병이 있는 건지 저들이 질환이 있는 건지 헷갈려.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 네. 누가 미쳐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 네. 과거 전 대통령은 이제 구치소에서 배째라로 가시고 부역자들은 지금 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집권 여당에서도 지금 뭐 어제 또 논란이 있었죠. 네. 법사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의혹이 아니라 팩트죠. 그런 거 조사를 받아봐야 되고 하여튼 의혹이죠. 네. 이런 논란에 잡음이 또 하나 더해진 게 지금 양도세, 네. 차익과세의 대주주 기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이 현 정부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세금 때문인 것 같은데 명목상으로는 증세, 예.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그거를 뭐 이제 고가 채무, 고가 채우겠다, 고가 채우겠다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러면은 왜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가 뭐예요? 네. 이거는 조건을 내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 현 정부에서 5000피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5000피 시대에 가는데 시가총액이 뭐 10조짜리 뭐 100조짜리 기업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야 5000피 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5천억 이상 때 뭐 1조 때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지 5000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K 엔비디아, 한국형 엔비디아 얘기하는데 네. 엔비디아가 지금 4조 달러니까 한 6천조 원 되잖아요. 뭐 국내 전체보다 많죠. 전체를 2번을 살 수 있는 그렇죠.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네. 또 4조 달러. 네. 맞나? 마이크로소프트? 예, 마소가 네. 한번 좀 다시 올랐었고요. 그렇죠. 일단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려면은 기업들의 가치가 이렇게 되고 국내에 투자하는 분들도 결국은 그 가치 자산이 늘어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당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분리과세 부분 솔직히 분리과세 요건이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아니, 분리과세가 아니지만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에 대한 분들은 네. 결국은 금융소득이랑 다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14%의 적용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들이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이든 주식이든 이런 쪽에다가 맡겨놔야 되는 돈이 네.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뚝 띄워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감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 증세 효과는 판단은 내리기 어렵고 네. 다만 이 대주주 양도세 차익과세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타격받지 않는다라고 브리핑도 나왔고 뭐 이게 또 타격을 받았죠, 근데 한번. 이게 지금 분리과세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걸 엮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만약에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든 배당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되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은행이 아니라 주식 쪽에다 해서 배당소득을 받는다. 그러면 결국은 국가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연말에 딱 돼가지고 내가 그 30억 정도, 뭐 2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네. 거기서 배당소득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그 배당 받기 위해서 버티는 것보다 결국은 나중에 그래서 그 양도 차익이든 이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더 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매도해야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데 그 하나의 현상만 딱 놓고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법상으로도 봤을 때 대주주가 몇 프로예요. 네. 네. 이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갖고서 이거 1조짜리에서 10억이라면은 네. 1조짜리 주식에서 10억이라고 하면 0.001%인가? 이렇게 됩니다.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무조건 금액으로 갖다가 제한을 둔다라면은 주식시장은 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연말돼가지고 그러면 그쪽에 들어있는 자금들이 기본적으로 가면 한 40조, 50조 정도에 대한 자금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연말에 그거 딱 뺐다가 다시 다 샀다가 이게 매번 반복되면서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만약에 40억이든 50억 정도 되시는 분이 10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연말에 한 번에 때리면은 안 되니까 1분기, 2분기에 샀다가 서서히 팔아요. 네. 계속 누르는 작용이 됩니다. 네. 시장을. 그게 뭐 일종의 오버행이라고 하는 잠재 매물이죠. 언제 그렇죠. 매물이 화될지 모르고. 네. 그리고 이제 명분은 이제 세수 부족에 따른 세수 확대 목적이 있고 세수 공평성, 세법 뭐 조세 공평성도 막 이거 좋은 건 다 끄집어 왔는데 그리고 또 이전 정부의 대주주 요건의 완화에 따른 부자 감세를 원복시킨다 네.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사실 여러분 대다수가 해당 안 돼요. 사실 일부 그 대주주만 국한되기 때문에 영향 없으라고 하지만 네. 그 일부 대주주가 주식을 연말에 회피하려고 파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밀리는 게 그렇죠. 간접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상시적으로 계속 이럴 때마다 얼마에 걸리니까 이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건 맞지 않다라고 네.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던 게 보면은 코스피 전체 아니 대한민국 전체 주가 시장이 한 2,300조 정도가 됐는데 네.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한 3,000조 이상 이렇게 조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그러잖아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그럼 얼마로 해야 되느냐 대주주 요건을. 예. 뭐 아니 그럼 저는 상법 기준으로 통일시키자 이거예요. 상법 기준으로 통일시켜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분율로? 그렇죠. 지분율로. 그게 대주주 진정한 대주주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아니면은 우리 현재 코스피는 1%, 코스닥 그러네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자꾸 대주주에 들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조금 올라가면 대주주 대주주 할 때는 그러면 팔아버리고 다음에 또 들어 그러면 계속 왔다 거기에 갔다.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차별성도 지금 지적이 되잖아요. 네. 국내 투자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되고 외국인들은 좀 모호하고 네. 그들은 또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창구의 방법이 있고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실명으로만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이것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제 지금 상충되고 네. 일관성 있게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 대주주도 아닌데 대주주라는 말 붙는 것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기분 나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언뜻 들으면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기분 좋음은 없죠, 사실. 그렇죠. 이거는 50억이라는 것도 솔직히 좀 지금 코스피 5천 시대를 가려고 하면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금액에 대한 거를 제한을 두기보다 차라리 그러면은 퍼센테이지제로 내가 보유한 지분이 뭐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정도로 1% 이상 되게 되면 대주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매도했을 때 과세 네.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 밑에를 조금 더 세금을 정말 걷기를 원한다라면은 금융권 수치만 이렇게 거래세를 증세하잖아요. 네. 또 올려서 예. 그게 이제 바로바로 뛰어가니까 잘 못 느끼니까 그렇죠. 이게 뭐 세입을 늘리는 입장에서야 좋은 거지만 5,000피로 가가지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량이 많게 되면은 네. 그거에 걷어들이는 세수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러면은 주가를 부양시켜서 주식으로서 그 노후를 대비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취지로 간다라면은 네. 주가를 부양시켜서 주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거,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래세를 부분으로 해서 세수를 늘려가는 거 이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대주주라는 거에 우리 명확하게 지분율에 대한 걸로 가면은 더 좋지 않겠냐. 네. 뭐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결국에는 두 음절이죠. 유예. 네. 근데 너무 논란이 많다 보니 이 부분도 네. 왜 그러니까 빠르게 유예를 한 건 좋은데 빠르게 결정을 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지지부진 지금 현재 그렇죠. 이 상태로 가게 진진지진. 되면은 시장의 혼란만 초래하면은 주가는 결국은 못 가요. 네. 명확하게 나오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었을 때 그렇죠. 이때 주가는 미래를 보고서 우리 주식시장은 미래를 보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이 미래가 불투명하면은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 일반 투자자분들은 재산 증식의 기회를 예, 또 맞습니다. 좋게 생각했는데
안 돼. 그냥 뭐 딱 한 개의 캡을 씌우는 네. 이러면은 그건 좋지 않다. 하여튼 뭐 논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도 뭐 많이 얘기를 했지만 결정은 결국에는 뭐 결정권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결정하시는 분들한테 그 우리 시장의 현장인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이런 목소리도 있다라는 거를 좀 계속 말씀드리고자 오늘도 이렇게 좀 열을 좀 높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네. 10억에 찬성하는 분을 찾을 수는 없어요. 네. 있으면 혹시 그리고 한번 모시고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 그 계좌를 갖고서 하시는 분들이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네, 그렇다고 하시는데 하대요. 이 중에 대부분이 해당은 안 되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수의 분들이 주식 전체 금액의 절대 다수예요. 네. 그러면 이분들의 움직임, 자금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출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이드라인 말고요. 알겠습니다. 뭐 예. 잘 현명하게 해법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네. 자 이제 본 또 게임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보면은 실적 시즌 뭐래갖고 2분기에 이제 실적 좋은 거 뭐 화장품 누가 봐도 뻔히 좋을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던 다만 이제 원전 쪽은 네. 아직 실적이 당장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안 나오죠, 그죠? 아직은.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실적 시즌 발표하면서 어제인가요? 그저께 이제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네, 뭐 계속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기존에 많이 이제 2차 전지를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거의 한 70% 이상의 하락을 나온 상태였고요. 네, 여기서 2년 이제- 동안 주가 조정이 네. 있었으니까. 그리고 실적들도 기업들의 실적들도 그 기존에 쌓아놓은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소진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었어요. 이제 다 거의 소진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저가의 원재료 자체가 저가인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그 또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던 LFP 이런 부분들도 한국 기업들도 이제 다시 뛰어드는 상황이고 삼원계 배터리 부분에 대한 것들도 그 프리미엄 차량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ESS 시장에 대한 이 수요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2차 전지주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타이밍이 도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네요. 배터리 2차 전지 뭐 우리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세요. 뒤에 코너에 보면 또 우리 최현덕 전문가는 거의 2차 전지 매니아예요. 꽂혀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뭔가 바뀔 수는 없죠. 네. 근데 굵직한 흐름이 나름 설득력이 있는 거는 미국에 어쨌거나 지금 주도권이 네, 있고 그렇죠. 헤게모니가 있고 관세 협상이 다음 라운드가 결국 미국도 이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인프라를 계속 넓힐 거라는 조선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에너지로는 원전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 거기에 향후 또- 이제 가면은 모든 운송수단이든 이런 교통수단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터리의 소요가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 저장장치인 ESS는 친환경 전기 발전하는 시스템에 꼭 필요하게 딸려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지금은 자동차에 국한되지만 앞으로 이제 드론이 대세라고 간다라면 드론에도 배터리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적용을 할 거고요. 뭐 선박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는 부분들. 근데 이 물리적으로 어떤 한계성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고민인 거지. 사실 뭐 선박이나 뭐 지상에 붙어 있는 것들이야 무게를 네. 물리적으로 우리 중력에 의해서 네. 당기는 거 뭐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잖아. 네. 2차든지 뭐 운송 수단 보면 대부분 배터리가 차지하는 중량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부양을 해서 네. 공중으로 올라가는 드론이나 네. 아니면 또 뭐 UAM도 이제 아직 UAM은 또 조용하더라고요. 요즘. UAM이나 뭐 항공기가 됐던 그다음에 또 우주를 배터리를 간다는 건 아직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항공기 일단은 보면은 오스코프인가요? 그 네. 미국의 그 전략 무기 중에 오스코프라고 해가지고 그 프로펠러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네, 네. 부양했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 항공기의 무게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상당히 무겁죠. 네. 거기 엔진 자체의 무게도 상당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엔진 부분에 대해서 모터로 들고서 이 무게를 줄이고 배터리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또
그 무게에 대한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로 가는 다만 이제 배터리의 저장 용량이 지속 시간, 연료를 채워서 갔을 때의 작전 반경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 성능이 개선이 되면서 네. 지속 시간에 대한 거를 늘리게 되는 게 문제인 거지 무게 자체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배터리나 2차전지 네. ESS가 이제 어떤 이 과학적인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면은 지금은 고생하지만 봐야죠. 저는 확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있다고 신물질을 계속 개발을 하면서 오케이. 그 확장성에 대한 거를 늘려나가는 부분들 오케이.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네. 예. 자,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하여튼 락바텀이 됐던 바닥을 다지고 지금 2차 전지는 돌고 있다. 네. 이 정도 보고.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집중. 아까 뭐 세법 개정안, 뭐 세제 개편, 그다음에 뭐 이런 2분기 실적 해서 이용로 차장이 이런 나는 선택적으로 물론 그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예. 기업명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건 뭐 아니고 이제 뭐 섹터나 기업 명령 이런 부분들도 저기 하지만 어쨌든 제 고객분들도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시는 이제 관심 투자를 있어 하시는?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신규 투자로.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2차 전지 부분들도 좋지만 저는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네. 이제 다른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섹터? 보안 부분. 보안? 네. 물리적 보안 아니면은 사이버 보안? 두 가지 소프트웨어랑 물리적 부분 이게 전부 다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게 집중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가 최근에 K 방산 많이 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무인 체계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가 우리가 AI가 드론하면은 간섭하면 해킹이 조금 더 위험하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드론 같은 경우가 하늘을 나는 드론만 꼭 드론이 아니고 뭐 지상에서 움직이는 거 로봇이라든지 잠수함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드론이거든요. 네. 무인 형태로 움직이는 걸 드론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하는데 멀리 떨어져 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얘네들을 제어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 제어하는데 그게 이제 해킹을 당하거나 저는 멀리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곳에 한 수십 킬로 밖에 있는데 저게 우리 거야, 적군 거야. 피하 구별. 그렇죠. 피하 식별. 식별의 부분에 대한 거. 이게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전투 네. 체계에서는 이 피하 식별 부분이 이 보안 쪽이랑 같이 맞물리는 뭐 거. 바이오도 똑같잖아요. 자기 면역 체계, 뭐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고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한화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금융 쪽 보안으로 하면 아톤. 예, 뭐 이런 쪽을 좀 이렇게 보여준 양자 쪽은 어때요? 양자. 그게 요번에 이제 아톤이 이제 양자 암호 체계를 갖다가 이제 또 이제 하나를 했다라는 뭐 이야기 기사거리가 나왔었는데 네. 그 금융 쪽 관련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쪽이 좀 강점이 있고 군사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거 체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하나 시스템 부분이 또 이제 강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하나 시스템 저도 좋게 보는데 하나 시스템하고 아톤. 예. 요번에 그 어젠가요? 그 네. 미국의 드론 방산 업체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뭐죠? 팔란티어는 아니고 팔란티어는 뭐 워낙 지금 굵직하게 팔라티어는 네. 아니고요. 그 드론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 뭐 기업 이름은 까먹었는데 오케이. 예, 이런 쪽에 대해서 그런 앞으로의 전투 체계든 뭐든 이런 부분들이 다 무인화 체계로 간다라면은 그 상호 피하 식별뿐만 아니라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이 암호 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별 기업은 뭐 이용로 차장의 매수 권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괜히 또 방향성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예. 그냥 관심법 정도. 궁이에요? 솔직히 가리고 나요. 방산이든 애든 제가 예전에 방송했을 때 몇 년 전에 방송했을 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큰다. 그다음에 식품 쪽에서도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왜 방산 안 가?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식품 뭐 아닌데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선견지명, 좀 미래를 내다보는 관심법. 네. 작두 가져왔어요, 작두? 알겠습니다. 이 정도 듣게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안에 좀 힌트 잘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DB증권 을지로 금융센터입니다. 이영로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